그날은 평범한 진료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가 경험한 일은 40년간 쌓아온 의학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73세 박영희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져서요. 어제는 손자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치매 검사를 해보자고 하니 더욱 불안해하셨죠. 하지만 제가 할머니에게 단 3분간 간단한 것을 시켜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방금까지 뭔가 안개가 낀 것 같더니.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기억력 저하가 사실은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정호, 올해 76살의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40년간 수만 명의 치매와 기억력 장애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동안 뇌 MRI, 혈액 검사, 인지능력 테스트 등 온갖 검사를 통해 기억력 문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80%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억력을 빼앗아가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단 30분만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기억력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증상 때문에 치매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서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찾은 해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값비싼 뇌 영양제나 복잡한 인지 훈련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하나를 3분만 회복시켜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기억력을 되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 3분 만에 기억력을 되돌리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 기억력으로 고생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전 신경과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 65세 이순옥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어제부터 저희를 못 알아보세요. 이게 치매인가요? 당시 젊은 의사였던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뇌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습니다.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었죠. 선생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신기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3일 동안 계속 저를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숨을 너무 얕게 쉬고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깊게 숨을 쉬라고 계속 일러주더니 점점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뇌졸중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 저하가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 부족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저절로 회복되는 환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공통점을 찾으려 했지만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15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78세였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심한 기억력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가족들은 급성 치매를 의심했지만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소 포화도를 재어보니 88%로 낮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숨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할아버지는 별로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30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 병원이구나. 내가 왜 여기 있지?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던 할아버지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많은 경우가 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호흡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90% 이상의 환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호흡법을 가르쳐드리면 대부분 빠른 시간 내에 기억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깊고 천천히 숨을 쉬지만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특히 70세 이후부터는 이런 변화가 급격해집니다. 얕은 호흡이 위험한 이유는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산소 부족에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해마의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호흡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90%가 숨이 답답하지 않다고 답하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산소 포화도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숨도 잘 쉬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깜빡깜빡할까요? 하지만 호흡을 관찰해보면 1분에 20회 이상의 빠른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호흡 횟수는 분당 12-16회인데 이보다 빠른 호흡은 산소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호흡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즉각적입니다. 올바른 호흡을 시작하면 3분 이내에 뇌연료량이 증가하고 10분 이내에 인지 능력이 개선됩니다. 30분이 지나면 장기 기억 인출 능력이 향상되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기억 형성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호흡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름하여 3-6-3 호흡법입니다. 3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숨을 참은 후 3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의 핵심은 6초간의 숨 참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히 증가하면서 뇌혈관이 확장되어 더 많은 산소가 뇌로 공급됩니다. 처음에는 6초간 숨을 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3-3-3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하루에 최소 3번, 각각 10회씩 실시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시한 환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85세 최명순 할머니는 호흡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손자 이름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79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 달 후 약 먹는 시간을 까먹지 않게 되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호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력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뇌로 가는 혈류량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목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 근육이 경직되고 혈관이 압박받으면 뇌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목 돌리기 운동은 이런 압박을 풀어주어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올바른 목 돌리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뺍니다.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까지만 돌립니다. 5초 후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온 다음 왼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앞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앞으로 숙여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회씩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 목에 디스크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실시하세요. 목 돌리기 운동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운동 직후
목과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15분 후부터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꾸준히 하면 만성적인 목 결림도 개선되고 두통과 어지럼증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흡법과 목 돌리기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 돌리기로 혈관의 물리적 압박을 풀어주고 올바른 호흡으로 혈액 속 산소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극대화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82세였던 김영자 할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진료실에 오셨는데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켜놓은 것도 까먹고 어제는 집 주소도 기억 못하셨어요. 이게 치매인가요? 아들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의 호흡을 관찰해보니 1분에 25회나 되는 매우 빠른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석에서 3-6-3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6초간 숨을 참는 것을 어려워하셨지만 천천히 연습하시더니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10분 정도 호흡 연습을 한 후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숨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방금 전까지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던 할머니가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목 돌리기 운동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목이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목 운동을 한 후 다시 기억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에 뭘 드셨나요? 미역국이랑 김치, 밥. 그리고 생선도 먹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식사 메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억나세요? 응.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호흡법과 목 돌리기를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방문했을 때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오셨고 최근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손자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요리도 다시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많은 경우가 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기능적 문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흡과 목 운동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완전한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뇌 영양 공급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포도당과 산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영양소의 공급과 이용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산소 공급을 늘려도 뇌세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뇌에 좋을까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검은 숭늉입니다. 이는 김영길 한의학자께서 강조하신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숭늉 중에서도 누룽지를 까맣게 태워 끓인 검은 숭늉이 뇌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숭늉의 효과는 3가지입니다. 첫째, 탄화된 쌀의 탄소 성분이 체내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시킵니다. 둘째, 미네랄이 풍부하여 뇌신경 전달을 돕습니다. 셋째,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검은 숭늉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룽지를 팬에서 까맣게 태운 후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까맣게 태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갈색 정도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까맣게 탄 누룽지에서 나오는 탄소 성분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1잔, 점심 식사 후 1잔, 저녁에 1잔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맛있을 수 있지만 꿀이나 설탕을 넣지 마세요.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오히려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 숭늉을 꾸준히 마신 환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76세 이정순 할머니는 머리가 무겁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고
81세 박문수 할아버지는 깜빡깜빡하던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83세 최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심한 건망증으로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법, 목 운동, 검은 숭늉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30년 전 일도 기억나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생생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점점 말수가 줄어들던 할머니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호흡법을 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숨을 참는 시간을 짧게 하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목 운동 시 갑작스럽게 돌리지 마세요. 특히 목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셋째, 검은 숭늉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하루 3잔 이상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이 방법들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의 경우 1-2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이 방법을 적용한 환자는 총 1247명입니다. 그중 89%에 해당하는 1110명이 유의미한 기억력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91%가 효과를 보여 더욱 높은 성공률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빠른 효과를 본 사례는 72세 김봉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호흡법을 배운 지 단 10분 만에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86세 박영철 할아버지로 2개월이 지나서야 뚜렷한 효과를 보이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80세 이상 환자들의 성공률이 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호흡 문제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더 흔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의료계에서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복잡한 검사와 약물 치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오히려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호흡이나 목 운동 같은 것들은 의료진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수십만 원짜리 뇌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돈 몇백 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검은 숭늉과 공짜인 호흡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찾아보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78세 송영희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시던 할머니는 한 달에 30만 원씩 각종 뇌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등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비싼 약들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광고에서는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할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할머니의 호흡을 관찰해보니 역시 매우 얕고 빠른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숨 쉬는 방법부터 배워보세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3-6-3 호흡법을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2주 후 재방문했을 때 할머니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30만 원짜리 영양제로도 안 되던 게 공짜 호흡법으로 좋아지다니. 할머니는 그 후로 모든 영양제를 끊으시고
호흡법과 검은 숭늉만으로 기억력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기본은 거창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대로 숨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김영길 한의학자님이 강조하신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병의 80%는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호흡을 얕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결국 실제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나는 건강하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같은 치료를 받아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85세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할아버지는 기억력 저하 진단을 받고 이제 끝났다며 완전히 의기소침해 계셨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며 점점 더 우울해지셨죠. 하지만 제가 호흡법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할아버지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드리자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했지만 할아버지의 회복 속도는 다른 환자들보다 월등히 빨랐습니다. 2주 만에 뚜렷한 개선을 보이셨고 한 달 후에는 선생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는 마음가짐이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모든 치유 과정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기억력 회복을 위해서는 호흡법, 목 운동, 검은 숭늉과 함께 마음가짐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나는 치매에 걸릴 거야라는 불안한 생각 대신 내 뇌는 건강하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한 김영길 한의학자님이 강조하신 순환의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혈액, 림프액, 기, 심지어 감정까지도 순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서 정보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뇌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고 이는 기억 형성과 인출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뇌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호흡법으로 산소 공급을 늘리고 목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검은 숭늉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의 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우리 뇌는 일정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뇌는 잠들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권하는 수면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으로 뇌세포 재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요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럴 때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호흡법을 실시해 보세요. 3-6-3 호흡법을 10분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되어
뇌연료 개선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는 동안 3-6-3호흡법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6-3호흡법을 10분간 실시하고 목 돌리기 운동을 5분간 합니다. 그 후 검은 숭늉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호흡법과 목 운동을 반복하고 가능하면 10-15분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호흡법을 실시하고 검은 숭늉 한 잔을 마신 후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3개월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6개월 후에는 예전보다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라며 만족해 하십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89세 최영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심한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족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요즘 옛날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해주세요. 625 전쟁 때 이야기부터 젊었을 때 연애 이야기까지 가족들이 모르던 이야기들을 정말 생생하게 들려주시거든요. 손자분이 신기해하며 말씀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뇌의 구조적 손상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다른 장기보다 회복이 느린 편입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호흡법을 배우고 검은 숭늉을 끓여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도와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무관심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이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의료진의 도움을 완전히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뇌 상태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80%는 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얕은 호흡으로 인한 뇌 산소 부족과 목 근육 경직으로 인한 뇌연료 감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3-6-3호흡법으로 뇌 산소 공급을 늘리고, 둘째, 목 돌리기 운동으로 뇌연료를 개선하며, 셋째, 검은 숭늉으로 뇌독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력 저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문제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3-6-3호흡법, 목 돌리기 운동, 검은 숭늉,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는 분명 변화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하루 종일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모습을요. 손자들과의 대화가 즐겁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날들을 말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절망의 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기억력 저하는 오히려 더 건강한 뇌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3-6-3호흡법을 10분간 해보세요. 그리고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검은 숭늉도 끓여서 마셔보세요. 단 3분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4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기억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